다음은 해썹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해썹팀 구성 및 역할도 실제로 하시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준기준서에는 이렇게 담당자들이 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업체는 두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대표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렇게 담당을 정하고, 또 인수인계 대상에는 대표님의 일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해썹 팀장님의 일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걸로 인수인계를 작성을 했습니다. 오른쪽 표준기준서와 왼쪽에 실제로 작성한 부분이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를 보시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오른쪽처럼 저희는 작성할 때 업체 측에서 좀 간편하고 알기 쉽게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첫째 주 월요일 작업 종료 후 둘째 주 월요일 이렇게 시점을 정하면 이대로 안 하면은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날짜, 요일, 주기는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작업 종료 후 월 1회 시작 전, 작업 중, 종료 후 이렇게 주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월 1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들이 하나씩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실제로 우리 업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상수도 실시 여부는 여기는 상수도 고지서 확인으로 용수 검사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용수 탱크 여부는 실제로 우리 작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중요 관리점 담당자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을 합쳐서 한 분이 하도록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 분이기 때문에 셀을 합쳐서 이렇게 대표님께서 하시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셋째 주 월요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 1회 출하 시 월 1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그 다음 페이지는 주기적인 관리 계획입니다. 앞에서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매일 작업 중, 종료 후, 출하 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장님께서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고 또 관리 일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과 후살균, 금속 검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업체에서는 금속 검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 검출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살균도 보시면 여과 살균, 후살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는 부분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종료 후에 보면 작업이 4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출하 시에는 운송 차량 청소 확인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지금 보시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주간으로 그냥 통합을 했습니다. 월간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이지만 월간으로 통합을 하고, 또 검증 점검표, 종사자 교육, 용수, 지하수 이 부분도 실제로 지하수를 쓰지 않고 용수 탱크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기 첫째 주는 없앴고요. 연간 12월 마지막 주에 검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지막 주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세분화 시키시는 것보다는 그냥 월간, 연간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서 부분입니다. 제품 설명서는 품목 제조 보고서에 제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앞서 현황에서 나왔듯 4가지 품목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사 받을 때도 아까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실제로 생산하는 품목과 품목 제조 보고를 일치시켜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적합받을 심사 당시에는 8품목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을 하지 않는 품목 제조 보고를 다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품목 제조 보고서에 있는 제품명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 성상, 품목 제조 보고 연월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 보이게 해드렸지만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하신 연월, 성분 배합 비율도 품목 제조 보고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장 단위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포장 단위를 모두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기준서에. 이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제품의 규격 부분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규격이 있는데 법적 규격은 식품공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기준은 이게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 규격은 해썹을 하면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가열을 이후에 미생물들이 없다는 것을 증빙을 하시는 게 유효성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법적 규격은 납, 카드뮴, 주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차에 대한 부분을 식품공전에서 찾으셔서 기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부분은 사내 규격과 법적 규격이 동일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식품공전에서 찾은 규격과 실제 우리가 사내 규격으로 정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관, 유통기한, 포장, 표시사항은 실온 보관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용도는 실제로 표기사항에 표기되고 있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완제품 표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장 방법은 내포장, 외포장 방법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표시사항은 우리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적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지 이대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기준서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생물학적 기준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체 주스 부분에 대한 거고 여러 가지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통합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가 된 부분은 해당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로가 된 부분을 삭제하시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간단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부분도 우리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액상차에서는 이렇게 3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제품 가지수에 맞게 작성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작성하고 계신 업체는 4가지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액상차 3품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젓갈색 액상 이쪽은 또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성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음료 제품이 있습니다. 혼합음료의 경우에는 오른쪽 표준기준서의 예시처럼 화학적인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체음료와 혼합음료의 기준과 액상차의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 보고에 따른 제품 설명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평면도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면도 부분은 제가 앞서 식육포장 처리업 기준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 엑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캡처를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엑셀 화면을 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